앞에서 볼을 치실 때, 특히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벙커의 턱이 앞에 높으면 좀 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골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학사님 프로님으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의 그 앞에 턱이 무릎 정도 높이만 돼도 네.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체중의 문제인데, 거의가 자 높이 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죠. 떠올릴 그렇죠. 떠올리는 상태. 그러니까 네. 자 볼을 놓고 앞이 높으니까 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뒤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높은 앞에가 무릎 정도 높다든가 아니면 무릎 이상 되는 벙커도 있어요. 턱이요. 네, 턱이 높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볼을 띄우려면 체중이 절대 오른쪽에 놓여 있어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크롭 페이스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요. 그렇죠.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제쳐놓는 것은 아니고 약간 스퀘어해서 오픈을 시키는데, 이때 볼의 위치는 왼쪽에 가 있으면서 왼쪽으로 체중이 낮아야 돼요. 아, 체중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떨어뜨려줬을 때 볼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이지 샷을 배웠을 때, 자, 왼쪽 안쪽에다 체중을 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것이 응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벙커에서 앞이 턱이 높을 때는 절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체중이 와서는 안 됩니다. 왼쪽으로 놔주고 볼도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네. 같이 가 있고, 크롭 페이스 면은 오픈이 된 상태에서 그립을 해주고, 자, 스퀘어에서 이렇게 열려주면 안 되겠죠. 오픈된 상태에서 목표선보다 바깥쪽을 보게 된 상태에서 그립을 해주라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손의 위치는 왼쪽 바지선에 놔주고, 자, 거의 여기에 실려 있는 상태로, 왼발에. 왼발에 거의 놓여져 있는 상태로 했을 때, 자, 백스윙이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오른쪽으로 체중이 오게 되면, 오른쪽에다 놓게 되면은 낮게 가게 되죠. 네. 크롭 페이스 면이요. 네. 그만큼 체중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왼쪽에다 체중을 놓고, 자, 오픈 센스를 취해줘서 왼쪽에다 바지선에다가 그립을 한 다음 오픈의 상태에서 올려주게 되면 바로 높게 됩니다. 바로 들리겠군요. 그렇죠. 바로 들리게 되죠. 네. 자, 높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볼 바로 떨어지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는 것은 볼이 뜨게 하는 샷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좀 주의를 준다면은, 내리 찍는 이 상태에서 폴로스를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왼쪽에다 체중을 두고 오픈된 상태에서 바로 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상태로만 해도 볼은 가볍게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띄워주려고, 볼을 올려주려고 여기서 다시 이런 상태로 놓고 또 쳐 들게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체중이. 그렇죠. 그러니까 띄워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팔로스로를 의식하지 말고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바로 탁 떨어뜨려만 줘도 볼은 자연스럽게 뜬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에 그렇게 찍어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네. 경우에 손목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자, 벙커에서는 손목의 코킹이 잘 돼야만이 예.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는 안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네,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손목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손목으로 움직이게 되면 콕 쥐어 박는 상태가 되죠. 예. 자, 그럼 그 무슨 얘기일까요? 왼쪽에다가 체중을 두고 손목을 쓴다는 거는 쥐어 박게 되죠. 탁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볼이 뜨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을 안 쓰고 이렇게 쓰러치는 거 하고, 또 반대로 손목을 써서 채가 이렇게 탁 떨어진다는 거는 볼을 뜨게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다운브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높은 벙커에서는, 자, 왼쪽에다 체중을 두고 목표 선상보다 오픈을 해서 백스윙을, 코킹을 바로 해주는, 급격하게 들어주는 거죠.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중을 왼쪽에다 놓게 되면요. 높게 코킹을 해서 팔로스를 의식하지 말고 네. 채 무게를 떨어지게 되면 높이 뜬다는 겁니다. 이 모래에 젖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스윙이 바뀝니까? 그렇죠. 젖어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모래가 젖었다 할 때는 크롭 페이스면은 오픈을 시키면 안 돼요. 네. 네, 오픈을 시키게 되면 그냥 생크 비슷한 샷이 나오게 되죠. 예. 튕겨지기 때문에. 더 올려지는 모래 양이 적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크롭 페이스 면을 오픈을 하지 말고 스퀘어를 놔줘야 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이렇게 바르게 놔줘야지 실수를 안 하게 네. 되죠. 근데 젖어 있는 데서 크롭 페이스 면을 오픈을 하게 되면은 거의가 그 볼이 이렇게 좀 카팅 볼로 맞는
생크 비슷한 볼을 치게 되죠. 그렇군요. 평 날아가는 볼을 치게 됩니다. 그럼 같은 상황, 그러니까 벙커에서 턱이 앞에 있을 때 원래 오픈을 시켜서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데 네. 모래가 좀 젖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퀘어로 놔야 스퀘어를 놔줘야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것이 그래도 이 그 샌드웨지는 페이스면이 많거든요. 예. 도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57도, 58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바로 놔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그 벙커 사슬 하려면 오픈을 해줘서 그립을 해야 되는데 네. 젖어 있다라면은 스퀘어로 놔주라는 거죠. 네. 그래도 충분히 떠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허리선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 높이는 뜨거든요. 그렇군요. 네. 김 프로님, 세계적인 선수들도 벙커에 턱이 높을 경우에는 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턱이 네.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경우는 좀 벙커에서 좀 뒤 떨어져 있는 경우 다르지 않습니까? 아,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하지만 기본은 이렇게 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체중을 왼쪽에 두고 네. 오픈을 해서 자 급격하게 백스윙이 되니까 코킹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목표 선상보다 헤드는 바깥으로 나가는 코킹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몸쪽으로 들어오는 코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요? 네. 목표 선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코킹을 해서 팔로스를 의식하지 말고 네. 들어서 떨어뜨려만 주면은 정확하게 볼이 뜬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1, 2 선수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거는 기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높으면서 앞에 있으면 거의가 안 나가는 실수를 하죠. 의식적으로 더 치려- 살짝 올려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좀 높으면서 떨어져 있으면 그런 실수 안 해요.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렇게까지 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네. 부담 없이 벙커에서 턱이 높더라도 잘 탈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높이만 쳐주면 나가는 거니까 네. 거리를 맞추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각자의 어떤 그런 그 감이니까 감. 네, 거기서 얻어지는 거고 일단 볼을 높이 뛰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 체중을 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목표 선상보다 크로페이스를 오픈해서 코킹을 급격히 해줘서 떨어지기는 그래서 팔로스를 생각하지 말고 떨어뜨려만 줘도 그 높이는 공이 뜬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는 특히 벙커 앞에 턱이 높아서 부담이 되셨던 분들, 방금 우리 김학서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을 우측에 놓지 말고 체중을 왼쪽 발에 놓으면서 다운스윙에서 손목을 이용한 샷을 하시게 된다면은 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편안하게 그린 위로 볼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학수 프로님, 오늘 배워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발을 모래에 묻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런 그 딱딱한 것인지 아니면 젖어 있는 것인지 부드러운 것인지를 알았을 때는 네. 그 양을 예를 들어서 모래가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래 양을 많이 선택하지 말고 D를 치는 거죠. 1인치, 2인치 선정할 때 그것을 좀 작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래가 부드러울 때는 1인치보다는 2인치를 좀 치는 더 많이. 네, 많게 사용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이 그 벙커 턱이 높았을 때 볼을 띄우기 위해서는 볼의 위치를 왼발 끝에 놓고 크로페이스를 오픈을 해서 체중을 이렇게 체중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거의가 그 앞이 높으니까 이것을 띄우려고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걷어 올리는 형태의 샷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체중을 왼쪽에 놓고 거의 그런 그 볼로스를 생각하지 말고 급격하게 그 코킹을 해줘서 바로 떨어뜨려주는 선만 해줘도 가볍게 올릴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좀 전에 오늘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먼저 네. 번에 배워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드레스가 끝난 후에 발을 깊이 묻는 걸 조절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드레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라인업을 정확하게 해서 네. 자 발을 묶기 전에 그 목표 선상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발을 묻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벙커에 가서 저기 깃대가 있으니까 들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묻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라인업을 하려면 이미 이거는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맞춘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안에서 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벙커샷을 할 때에 그 발을 어느 정도 묻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모래가 젖어 있는지 아니면 마른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라인업을 하신 후에 모래가 좀 젖어 있으면 발을 좀 얕게 그리고 모래를 조금만 퍼올리시고요. 모래가 좀 부드러운 상황이시라면 발을 좀 깊이 묻되 그리고 모래의 양을 좀 많이 퍼올리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김학서 프로님으로부터 배워봤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샷.